이번 영상은 중국의 소설가 묵향동우의 마도주사를 각색한 드라마 진정령입니다. 무협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령은 복수혈전의 기본기를 잘 지킨 판타지 계열의 드라마입니다. 판타지로서의 진정령은 슈퍼내추럴급으로 강한 서스펜스를 제공하는 다크 판타지라고 할 수 있죠. 도교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악령이나 요괴가 난무하고 이를 제어하는 이런 도사 아니고 이런 도사들의 이야기인 진정령 들어가 봅시다. 진정령의 도사들은 공통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사냥하는 퇴마사가 직업인데 사악한 술법은 역시 노 웰컴입니다. 그런데도 오래전에 설중회라는 도사가 기괴한 꿈속인 음철의 힘으로 괴뢰군 기갑사단을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죠. 그는 메가리가 돈 놈이니까 다른 도사들에게 제압당하고 음철은 4개로 조각나서 산화령의 유리갑 신세가 됩니다. 수백 년이 흐르고 기산 온씨가 무림 맹주급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위무선이란 젊은 도사가 등장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는 위무선은 좋게 봐줘서 사회적인 관습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만 사악한 술법을 익힌 놈이라고 딱히 100% 억울할 것도 없는 팩트로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벼랑에서 뛰어내린 위무선을 남만기가 붙잡습니다. 뒤따라온 광징은 너 죽고 나 죽자며 칼을 휘두르지만 차마 찌르지 못하고 위무선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칼에 찔리나 절벽에서 떨어지나 결과는 매 한 가지겠죠. 그 유명한 위무선과 남만기가 드디어 강호풍운에도 불려왔습니다. 강징이에는 빌런 1호일까요? 그 후로 16년이 지나서 죽은 게 틀림없던 위무선이 불가사의하게 재등장합니다. 난능금씨의 사생아인 모현우는 자신의 육체를 바치는 주술을 시행해서 왼수를 조져달라는 요구 조건을 걸고 잘 죽어있던 위무선을 다시 현세계로 소환합니다. 슈퍼내추럴에서 악마나 천사가 인간의 몸을 에슬로 쓰는 거랑 같은 거겠죠? 위무선이 강제로 깨어난 시점에도 여전히 괴뢰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괴뢰라고 하길래 북한의 괴뢰군이 진정령에 나오는 줄 알았네요. 진정령의 초반부는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모현우의 이모네 가족 좀비가 눈가를 까뒤집고 난리십니다. 킹덤이고 워킹데드건 간에 좀비는 모양새가 더러워서 안 보는 관계로 진정령의 어설픈 좀비들을 극복하는데 진심 오래 걸렸지 말입니다. 진정령이 좀비 아포칼립스 시리즈였다면 졸망했을 듯 싶습니다. 16년 전 위무선이 아직 살아있을 때 진정령의 세계는 기산 온씨를 필두로 고소남씨, 운몽강씨와 청아섭씨 그리고 돈 많은 난능금씨 등 5대 가문이 득세했습니다. 이 중 3,000개의 규율을 자랑하는 고소남씨는 국민윤리를 가르치는 노량진 학원입니다. 운몽강씨의 대사형인 위무선도 사매인 강염리 그리고 사제 강진과 함께 교육을 받으러 왔죠. 아까 그 빌런이 위무선의 사제였습니다 그려. 위무선은 몰래 술을 반입하기도 하고 생강과자 부적으로 장난질도 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노는 거 좋아하고 야동도 많이 가지네. 고딩들의 워너비인 위무선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도부를 이끄는 학원 원장의 아들 남만기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죠. 기산온씨인 온정도 친척 아저씨인 온약한의 명령으로 음철 조각을 훔치러 동생인 온영과 함께 옵니다. 온정 남매가 위무선과 친분만 쌓고 정작 음철은 훔치지 못하자 온약한의 아들인 온조는 고소남씨를 토벌하고 음철을 빼앗습니다. 이어 온조는 도륙 현무가 살고 있는 동굴로 애들을 몰아넣고 이 괴물을 잡을 미끼로 씁니다. 도륙 현무와 결전을 치르다가 생사의 갈림길 클리셰인 전우회가 싹트는 위무선과 남만기. 이때 구양신공 기연으로 음철 조각을 얻은 위무선은 의천도룡기의 이연걸처럼 애가 갑자기 껌껌해지는데 나쁜 남자 된 듯합니다. 위무선이 현무를 죽여버리자 기산온씨는 이를 핑계로 운몽강씨를 몰살시킵니다. 위무선과 강징은 노량진에서 만난 온정 온영남매의 도움으로 피난길에 오르죠.
그러나 강징은 기사논 씨의 행동대원인 온충류에게 걸려서 내단을 잃어버립니다. 내단이 사라진 강징은 다시는 무공을 수련할 수 없다는데 처음엔 내단이 뭔 줄 몰라서 강징이 내시가 된 줄 알았습니다. 위무선은 운몽강씨가 키워준 은혜를 퉁쳐버린답시고 자신의 내단을 강징에게 몰래 이식해주죠. 내단이 없는 위무선은 졸지에 병약해가 되어서 그까짓 온조도 당하지 못하고 일흥의 난장강에 던져집니다. 시체의 강 난장강에 존재하는 오만 잡것들의 악한 기운에 아까 그 거북이의 음철이 들썩거립니다. 덕분에 위무선은 악령을 부릴 수 있는 음호부라는 마도 기술을 발명합니다. 3개월 후 그는 악명 높은 일흥노조 위무선으로 데뷔전을 치르는데 온조가 첫바따로 도마에 오르죠. 복수혈전이란 아름다운 미풍양속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일흥노조인지 궁금해서 훔쳐보던 강징과 남만기가 싸움에 끼어들고 드디어 강징이 자신의 내단을 없앤 온충류를 조져버립니다. 난장강에서 살아 돌아온 위무선은 정신이 이미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꼬일 대로 꼬여있고 툭하면 쓰러지는데 이게 주화인마의 초기 증상이었던 듯합니다. 남만기는 뽕짝을 연주해서 정신나간 애의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3000개의 규칙을 상징하는 남만기는 정도의 길에서 탈선한 위무선을 어디까지 용납할까요? 고대에는 음악을 통해서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음악을 연주하며 지하세계의 하데스와 대화를 텄듯이 고소남씨의 도사들도 의성과 청아섭씨의 제도당에서 고금의 선율을 통해서 영혼들과 이야기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죠. 물론 귀신들이 늘 친절한 건 아니라서 고소남 씨의 아저씨는 물령을 하다가 한 대 맞았는지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위무선의 성격에도 이 문답법이 속이 터져서 바로 귀신을 텔레포트 시키는 편을 택합니다. 귀신들의 기억 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봐버리는 위무선이 진정한 박수무당입니다. 그려. 진정령은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지음을 찾는 과정입니다. 온 세상이 위무선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남만기는 그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합니다. 위무선이 죽고 나서야 남만기는 음악으로 무언의 유대감을 유지한 직위를 외면한 걸 후회하죠. 서로의 음악을 이해하고 친구가 된 1월 신교의 곡양과 형산파의 유정풍처럼 무협에서도 예술은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들이 남긴 곡 소우강호는 정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진정한 우정을 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16년 후 남만기는 자신이 위무선을 위해서 만들었던 선율을 듣고 그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지음인 위무선에 대한 남만기의 믿음은 절대적이며 그들은 고금과 피리의 합주로 좀비를 길들이고 난폭해진 귀장군 온영을 진정시키기도 하는 등 퇴마 브라더즈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 고전 작품들에서 곡양과 유정품 같은 지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같은 성별의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잠재적으로는 퀴어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위무선과 남만기가 지음이라는 의미에서 진정령의 BL 요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만기의 고금은 심신 안정용 음악 테라피이기도 하지만 충격파를 발사하는 남만기의 무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위무선의 피리도 사마외도라고 욕을 먹는 것만큼 강력한 살상력을 자랑하죠. 동사 황약사의 오도방정 피리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위무선의 퍼포먼스였지만 쪽팔리게 명중률 100%의 팀킬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4대 가문과 기산온씨가 맞붙었을 때 4.1 지정이라는 거창한 작전명이 무색하게 홍콩 삼합회의 뒷골목 싸움이 재현됩니다. 쌍팔년도 무협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무협 드라마도 이런 쌈마이 결투씬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무협 냄새가 좀 나는 1대1 결투는 한밤중이거나 아니면 안개가 자욱하게 꼈으니 특히 운전에 주의합시다. 진정령의 공격 때문에 온약한의 음철이 배터리가 나가버립니다.
그는 위무선이 음철 조각을 빼돌려서 능력치가 더블이 되었다고 짜증을 내면서 생을 마감하시죠. 4일 지정의 슈퍼스타 위무선은 점점 더 안하무인이 되어가지만 막상 전쟁 난민이 된 온씨 일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약한 자들을 돕겠다는 의지는 위무선이 가장 빛났던 순간의 한 약속이자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을 견디면서도 온씨 일가의 편에 선 위무선은 제우스에게서 불씨를 훔쳐서 인간들에게 준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수 있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도들과 떠돌아다니며 선문세가들의 관습과 질서를 파괴한 위무선은 공공의 적이 됩니다. 게다가 위무선의 피리는 자신의 수하인 온영조차 통제하지 못해서 누나의 남편인 금자헌이 죽게 되죠. 위무선의 입장에선 순간의 선택으로 팔자가 꼬여버린 것이겠지만 기산 온씨 일가에게는 그는 순환받는 신입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신의 고통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스스로 4대 문파를 찾아가 순교를 선택합니다. 예쁜 온정이도 이때부터 안 나와서 진정령에서 여자라고는 씨가 말라버리고요. 분노한 위무선은 악령들을 소환하는데 이것들이 또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누나는 위무선 대신 칼을 맞고 죽는데 위무선이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도 차라리 함께 죽자고 했던 강징의 슬픔도 여기 있었습니다. 16년 전의 비극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 알고 보니 터부시된 음악을 살상 무기로 사용한 건 위무선만이 아니었네요. 난능금씨의 금광료는 좀비들을 광폭하게 만드는 음악을 몰래 연주해서 2번이나 위무선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온영의 4개의 눈깔 중에서 2개가 이놈 거고요. 또 금광료는 남만기가 위무선을 치료했던 뽕짝을 살짝 꼬아 뽕짜작뽕짝으로 만들어서 선명결을 치료하는 척하다가 주화인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먼 옛날 서태지의 음악을 거꾸로 틀면 이렇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더랬죠. 의형제의 손에 살해당한 청아섭씨 선명결은 시체까지 사라집니다. 역대 청아섭씨 종주들의 비밀을 밝히는 칼의 무덤인 제도당 에피소드는 컬트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봉인된 무기들이 주인이 죽은 후에도 살기를 먹어야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궁금해서 진정령의 스피노프 시리즈인 남백을 보았는데 괜히 봤죠. 역시 모든 비밀은 알듯 말듯 할 때가 더 환상적입니다. 위에 거나 제도당 무덤에서 빠져나온 선명결의 도령은 나를 찾아달라고 남만기와 위무선을 의성으로 이끕니다. 길 가다 만나면 바로 피해가야 할 긴급 재난경보, 기산 온씨의 개였던 서량이 의성에 나타나죠. 도사 효성진에게 빡쳤던 서량은 효성진에게 직접 보복하는 대신에 효성진과 그 친구인 송남의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초사이코패스급 아이디어를 실천합니다. 그 여파로 효성진은 장님이 됩니다. 눈이 먼 효성진이 의성을 지나가다가 죽어있던 서량을 알아보지 못하고 치료해주며 둘은 친구처럼 몇 년을 함께 지내죠. 서량은 효성진이 그를 찾아온 송남을 알아보지 못해서 직접 죽이게 만들었고 진실을 알게 된 효성진은 자결합니다. 그러나 서량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불어닥쳐 그의 발목을 붙였습니다. 이간질의 끝판왕 서량에게 당한 효성진과 송남, 이 두 사람은 운이 좋지 않았던 위무선과 남만기라고나 할까요? 금광료와 남희신 역시 위무선과 남만기의 사본입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남희신은 금광료의 신세 타령에 넘어가서 악행을 방관한 핫바지였다는 것이죠. 난능금씨의 사생아2로 태어난 금광료는 최고의 권력에 올라간 처세술의 달인입니다. 부친을 살해하고 근친상간의 금기를 어겼으며 위무선의 의무부의 수수께끼까지 푼 금광료는 3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죠. 금광료 본인의 말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항한 오이디푸스입니다.
둘 다 저항에 실패해서 인생이 개차반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죠. 금광요는 강징이 위무선을 감싸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문세가들이 신나서 위무선을 토벌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진정령에서 스파크가 나는 곳은 위무선과 남만기 사이가 아니라 강징과 위무선 사이입니다. 강징은 일명 츤데레 캐릭터로 위무선에게 목숨을 걸 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위무선은 자신의 내단을 준 걸 말하지 않았지만 강징도 위무선을 구하려다가 내단을 잃은 걸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면 개이득 될 때가 정말 많은데 얘들이 그걸 몰라서 서로 쌍싸대기 날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문세가의 똥파리들이 위무선을 척살한 이유 중 하나가 강징을 견제했기 때문이니까요. 기사논씨가 몰락한 후 최고의 무사인 이릉노조 위무선의 보필을 받는 강징이 라이징 스타가 될 걸 똥파리들이 용납할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남만기가 모현우의 피리 소리를 듣고 위무선임을 알아챘다면 개 한 마리로 이릉노조를 잡은 건 강징입니다. 한쪽은 음악으로 지음을 알아봤다면 강징은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습관으로 형제를 알아본 거죠. 부활했으면 후딱 집으로 올 것이지 왜 싸질러 다니냐고 타박하는 강징과 끝내 돌아가지 않는 위무선. 그들은 여전히 한쪽만 가족인 이상한 형제입니다. 폭군 이미지의 형이 청아섭씨 서패상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부채나 수집하면서 철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형 선명결의 존재입니다. 선명결이 있는 한 그는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되고 위무선과 즐겁게 어울려도 거리낄 것이 없었죠. 서패상은 금광요가 형을 죽인 것을 알아냈지만 시체도 사라진 마당에 누가 서패상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믿을 수 있는 건 이미 죽었지만 이릉노조 위무선뿐입니다. 서패상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릉노조를 부활시켜 드라마 내내 부려먹은 걸 정말 아무도 몰랐네. 서패상의 게임은 끝나고 친구라고 생각한 위무선도 잃었지만 서패상은 이제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서패상 이해가 진짜 도사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강옥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